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제가 낸 과제인데요. 탱크 이미지 한 개를 가지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네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과제로 냈었는데, 그 과제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이즈빈 32 타입 C 타입으로 하는 이즈빈 32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를 지금 가져와서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이즈빈 32 카페에 가시면 요 다운로드 이즈빈 32 다운로드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요 공지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만들기 싫으면 프로젝트를 통째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기본 코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그러니까 GDI 플러스는 기본 코드, 이거 그냥 복사해서 제가 붙여넣기 해서 쓴 코드가 지금 이제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강좌에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조기까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목만 제가 지금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화면이 좀 너무 커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450에 360으로 줄일게요. 근데 요걸 이제 크기를 줄이면 GDI 플러스 쪽 크기도 줄여야 되니까 여기도 같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빌드하고 실행해서 보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탱크 이미지를 로드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탱크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는 이미지 한 개만 딱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 오른쪽, 아래쪽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 하나만 로드해서 쓰면 로드하는데 사실은 네 가지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없다는 가정하에 한 개만 있다, 그리고 요거 할 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제가 과제를 낸 거라서 요 이미지를 가지고 네 가지 방향 이미지를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쪽, 위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각각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 이미지를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90도씩 회전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더 만들지 않고 기존 이미지를 이제 90도씩 회전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블로깅 한 내용에 보시면 이미지를 그러니까 파일을 더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 보면 이제 회전하는 강의도 있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강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하는 강의도 있는데, 이 강의들 이제 쭉 보셨으면 이제 회전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배웠을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 일단 이제 그 탱크 이미지 로드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보이드. 이제 로드 맞죠? 로드 이미지 DCP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GDI 플러스 엔진 이용해서 탱크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탱크 이미지, 요 이미지를 95 곱하기 84 크기죠. 요 이미지를 얻습니다. 탱크 기본 이미지 얻기. 이렇게 해서 얻은 건 이제 얘는 지금 멤버로 저장할 게 아니라서, 우리가 EAD에 저장할 게 아니라서 그냥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다 썼으면 딜리트 이미지 DCP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DCP 넣어주고 P 이미지. 사실 뭐 용도는 자기하고 같으니까 용도는 그냥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회전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첨부도 다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 개는 왼쪽으로 보는 그림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죠. 이게 왼쪽으로 보는 그림이니까 써도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그냥 만들어서 쓰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네 가지 방향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탱크 이미지가 4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디파인을 먼저 할게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정석대로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까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사용할 탱크 이미지 개수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void 포인터 요 맥스, 그러니까 맥스가 아니죠. 이미지 카운트 4개만큼 이제 쓸 거라고 배열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해서 요게 90도 간격으로 이미지 목록을 저장할 이미지 객체고요. 그 다음에 탱크 위치는 일단 냅두고요. 탱크 위치는 일단 냅두고, 예,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함수를 쓰는데, 여기 종료하기 전에 p앱에 이미지스를 한 번에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몇 개입니까? 맥스, 이미지 카운트죠.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용하던 이미지 목록, 그죠? 네, 통째로 다 제거하는 요 개수만큼 여기 있는 거 다 제거해 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이미지가 현재는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이게 좀 널입니다. 없으니까 지금 테스트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만들 이미지를 하나 사용할 이미지, 내방향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프 사이즈는 해서 make rotate dcp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4가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p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건데 0.0도, 그러니까 이게 시작 각입니다. 시작 0.0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증가할 때마다 90도씩 증가라고 하고요. 몇 개를 만드냐면 어디다 저장하냐면 p앱에 p 이미지스에다가 저장해주고 자기는 이 개수만큼 이미지 카운트 개수만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도씩 회전하는 0도부터 시작해서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씩 회전하면서 이미지를 4개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하고요. 반환값은 그 이미지가 1.4배 정도로 더 커지잖아요. 커질 때 그 커진 길이가 이 반환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나중에 출력할 때 기준 크기로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이 4가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해서 4개만 출력해보면 되겠죠. draw dcp 함수 써서 draw dcp 해서 여기다가 p앱에 dcp 이용해서 p앱에 p-images의 i번째 거를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4번 출력해야 되겠죠. 시작 위치는 일단 그러니까 x조로 쭉 날아가고 싶으면 i 곱하기 좀 붙여 출력할게요. 저 100이 넘을 텐데 사이즈가 이게 원래 95인데 1.5배니까 거의 150 정도까지 커질 거거든요. 그림이. 근데 회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좀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하고 그것도 지금 원 사이즈가 100이니까 100은 해야 되겠네요. 100 하고요. 그 다음에 그 y는 그냥 12치에 출력할 거고요. 그림의 사이즈가 지금 xy가 같거든요. 회전할 때는 같이 맞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xy, 그러니까 폭과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더 큰 쪽 값에다가 1.5배 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커지죠.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4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순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left up, right down.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키보드로 사람 움직이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제 순서가 left up, right down,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4가지가 도는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 자체가 결국은 이 뭐죠?
시작 이미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느냐 아니면 4개를 다시 만드느냐 요거인데, 나중에 이제 루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함수화하고 할 때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생겨서 버그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로스를 보더라도 그냥 읽을 때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 4가지가 0, 1, 2, 3 인덱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0, 1, 2, 3. 그죠? 여기 요 배열에 0, 1, 2, 3.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거 90도부터 시작해서요, 3개만 만드시고 여기다가 0번째 항목에는 이거 집어넣어서 재활용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걸 지우지 말고요, 만약에 진짜 아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어차피 90도에서 시작해서 90도씩 증가하도록, 그죠? 90도에서 시작해서 90도씩 증가하도록 하고, 여기에다 저장하는데 0도에는 이미 누군가 쓸 테니까 여기 더하기 1을 하고 여기다가 빼기 1을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것부터 저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것부터 저장이 되고,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거에는 0번에는 기존의 P 이미지, 그죠? 이걸 그대로 다시 넣어주는 거죠. 재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하나 적게 만들겠죠. 실행을 해보면 어차피, 아이고, 크기가, 크기는 크기가 안 맞아서 못하겠네요. 크기도 또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외가 또 생기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탱크가 아마 크기가 95에 84인데 얘는 1.4배 커진 거니까 0번째에만 또다시 자기 크기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또 불편함도 생기겠네요. 이미지 크기가 서로 달라서 이 부분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그 조건문 처리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방법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겠네요. 재활용은 할 수 있지만 예외 처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서, 제가 잠깐 해봤는데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서 4가지 방향을 지금 출력하도록 해봤고요. 이제 이 4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탱크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는 쓸 게 아니니까요, 여기 주석 처리 잠깐 하고, 요건 이제 어차피 안 쓸 거죠. 막아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체크하려고 넣은 코드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하시라고 그냥 남겨 놓는 코드입니다. 이제 우리가 탱크가 움직여야 되고 하려면 일단 그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상태냐 요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의 변수를 추가하는데, 탱크 위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탱크가 움직이려면. 그래서 탱크 위치를 보통 XY로 하는데, 어차피 출력하려면 폭과 높이까지도 다 기억해야 되니까 이 템포 사이즈를 기억하느니, 이걸 기억하고 다시 만드느니, 여기서 탱크 이미지를 그냥 렉탱글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 렉트 SB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사이즈 기반의, 그죠, 폭높이 기반의 사각형 좌표 체계죠. 이걸 써서 렉트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이거는 이제 탱크의 현재 위치를 이제 기억할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디렉션 하고, 이제 이게 그 값이 0, 1, 2, 3 이렇게 4방향을 할 텐데, left up, right down, 지금 우리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그 이전 강좌에서 소개해 드렸죠. 이게 그 값이 VK left, 키보드로 봤을 때, 그죠, VK left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VK left가 제일 빨리 나오는 값이고, left up, right down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요 순서에 맞춰 주시면, 그러니까 left가 0, up이 1, right 2, down 3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관리할 때, 키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조건문이 적게 나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맞추기 위해서 디렉션이 0이면 0이면 레프트고요. 그죠? 레프트고, 1이면 이게 업이고요. 그 다음에 2면 라이트, 그 다음에 3이면 다운,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했었고요, 기존에. 그 다음에 이 팔로 이제 움직이는 상태냐 아니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is moving, 그러니까 내가 그 탱크가 이제 서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 탱크 방향이죠.
이게 이동 방향이고요. 그다음 얘는 탱크의 이동 상태이고, 얘가 0이면 스탑인 거고요. 1이면 이건 그냥 제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정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숫자가 안 맞으면 아무래도 코드가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잘 맞춰주는 거죠. 그냥 이게 지금 이동태니까 무브죠. 요렇게 무빙이라고 할까요? 무빙. 요렇게 이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탱크 시작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폭과 높이, 폭과 높이 하죠. 탱크 시작 위치와 방향과 이동성, 그걸 이제 이렇게 변수를 집어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탱크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갈게요. select %p 앱에 탱크 크기 넣어놨잖아요. 어디 갔지? 렉트. 여기에다가 그냥 0,0으로 강제할게요. 시작 위치는 0,0 그런가요? 100,100에서 시작할게요. 100,100에서 시작하고, 사이즈를 요게 폭과 높이는 요걸로 해야 되겠죠? 폭과 높이 이렇게, 그죠? 탱크의 초기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100,100 위치에서 시작하겠죠. 폭과 높이는 이제 실제 이미지 생성된 그 폭과 높이를 쓰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100,100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죠? 탱크 이제 방향성에는 변수만 다 잡아놓은 거지 실제로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동작하게 하려면 키보드 처리 루틴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키보드를 처리할 수 있는 루틴 자체가 없어요. 이 핸들러가 맞긴 한데 여기 세 번째가 원래 그 일반 메시지들 쓸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함수가 추가가 안 돼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EG32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이라고 있죠. 그래서 또 on destroy, 그러니까 옆에 있는 on user 메시지 함수만 있으면 되니까 destroy 말고, 여기 보면 이제 on user 메시지 세 번째 거죠. 요거죠. 여기에서 세 번째 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복사해서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거를 세 번째 인자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키보드 눌렀을 때 WM 키 다운, WM 키 업 같은 메시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서 if 이게 A 메시지 ID가 그러니까 눌렀을 때 WM 키 다운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그 다음에 else if 우리 이제 키업도 해야 되잖아요. 눌렀다 뗄 때 키업 요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눌렀다 떼는 작업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 키 다운이든 키 업이든 우리는 전체 키를 쓰는 게 아니라 화살표 방향키만 쓰잖아요. 그게 VK left부터 left up, right down 이렇게 네 가지 값이니까 그냥 그거를 네 개 다 비교하는 것보다 범위 비교하는 게 낫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방향 키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W 파람이 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VK 제일 앞에 있는 번호가 left라고 했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네 개의 값이 범위인데 left부터 시작해서 down까지니까 이 범위로 잡으셔도 돼요. 네 개 개별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다가 left보다 각가나 크면서 and 이 값이 그 down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럼 이제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키보드가 경우고, 얘는 눌렀던 키보드가 해제되는 경우죠. 얘는 왼쪽, 위, 오른쪽, 아래쪽 키보드가
여기다가 눌러진 경우만 체크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키 업적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값을 내부 변수 값을 바꿔야 되니까 내부 변수 얻어오는 거 이렇게 써야 되죠. 얘도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다운이 됐는데 또 다운키가 들어올 수 있죠.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WM 키 다운은 여러 번 발생하는 메시지고 WM 키 업은 한 번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키업 쪽에서는 어차피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딱히 예외 처리를 안 해도 되지만 키 다운은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발생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if에서 not 우리가 is moving 이죠. 디렉션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무빙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디렉션은 그냥 한 번에 무빙이죠. 무빙부터 할게요. 무빙은 p앱에 is moving이 그렇죠? 그러니까 눌러진 상태가 0 상태, 멈춘 상태에서만 이동을 바꾸는 거죠. 상태 변경인데 멈춤에서 이동 상태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동 상태라면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멈춤에서 이동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디렉션도 있어야 되잖아요. 디렉션 방향은 멈춘 상태에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디렉션은 우리가 키가 여기 눌러져 있잖아요. 이 키에다가 뭘 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범위 여기 이 조건만에 들어왔다는 거 이 네 가지 그죠?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이 네 가지 키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른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 값을 이렇게 빼주시면 이게 이제 방향이 결정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W8하면은 이 네 가지 값이 요거 포함해서 네 가지 값이 선택돼서 하나로 들어오는데 이게 시작값이니까 이 시작값을 W8함에 빼면 VK 레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0이 들어갈 거고요. VK 업이 들어왔을 때는 1, VK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2, VK 다운이 들어왔을 때는 3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방향을 지정하는데 여기 이제 0에서 3 사이 값으로 바뀌는 거죠. 이 값이. 이 W8한 값이 0에서 3세로 바뀌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게 16진수라서 25, 그러니까 0x25죠. 그러니까 0x25에서 원래 0x25에서 얼마죠? 28까지인가요? 그죠? 28까지죠. 0x24 여기에서 0x28인데 이 값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W8함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0x25에서 0x28 사이 값인데 이 값에다가 VK 레프트를 빼면 VK 레프트가 0x25니까 빼면 0에서 3 사이 값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키업에서는 그냥 해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키업에서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러닝한 거 체크할 필요도 없죠. 여기다가 0만 딱 해서 이동 상태에서 이동해서 멈춤 상태로 이제 변환. 네,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죠? 이동하고 하는 거 다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루틴도 사실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죠. 왜냐면 딱 봐도 뭔가 이것도 같고요, 그죠? 여기도 같고 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아 이거 뭔가 좀 더 좋은 코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이거 딱 보면.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요 놈 때문에 딱히 그렇게까지 장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VK 레프트가 0x100이고요. VK 그러니까 WM 키 다운이 0x100이죠. 100입니다. 제가 100 그리고 얘는 101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얘하고가 번호 차이가 1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눌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로 넘어오는 코드 같으면 제가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이것도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요거를 OR 연산자로 묶어요.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OR 그러니까 또는 그죠? 이 연산자를 묶어요. 이렇게 묶고 키보드가 눌러지거나 눌러졌다가 해제된, 그러니까 둘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키다운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고요, 키업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두 개 루틴 둘 다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무빙이냐 아니냐가 키다운이면 무빙이 시작되면 되고요, 키업이면 무빙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업일 때 0, 그죠? 업일 때 0, 다운일 때 1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렉션도 키 다운일 때만 적용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if 걸어서요, 이렇게 조건을 나누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내가 키 다운이냐 아니냐를 처리하고 싶으면, 만약에 그 값을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무빙에 어차피 여기에 그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빼기 요거 하면 이게 0이에요.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얘가 키 다운이 눌러졌을 때 0이 들어가고요, 키 업이 눌러졌을 때는 1이 들어가요.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값이죠. 우리는 키 다운일 때 1을 넣고 싶고 키 업일 때 0을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지금 1, 0 반대로 하면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값이 0이면 1이 되고 1이면 0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연산자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반대로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이래 되면 이게 0이잖아요. 그죠? 키다운, 그러니까 이게 키다운 눌렀을 때 빼면 0이잖아요. 0 빼기 1하면 0이 1이겠죠? 그러니까 키다운일 때 1이 들어가고요, 막 키업 누르면 요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 빼기 1하면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식이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더 쉽게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키값이 지금 16진수로 봤을 때, 그 16진수로 봤을 때 0100이고 얘는 0101이잖아요. 그럼 끝자리가 1로 끝나요. 얘는 0으로 끝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값 들어온 거에다가 그냥 BT AND 걸고요, 0x 00 00 01 하나 더 있어야 되죠? 00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사실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자릿수 맞춰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키다운이 0x 00, 그죠? 0x 0100이고요. 2바이트 값이네. 상관없네요. 요거는 0x 0101이니까, 그죠? 요게 이렇게 하면 요것도 2바이트 값으로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면 비교하기 편하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어보면 이 값이, 그죠? 0x 0100이었고요. 이 값이 0x 0101. 이 BT 연산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 두이 시아너 입문 강좌 보시면 그 10장인가? 9장인가? 9장이겠죠? 10장? 하여튼 9장인가 10장에 보면 BT 연산자하고 10대 연산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비트가 1인지 여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지막 비트가 0이니까 어차피 0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빙이 0이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저 거꾸로죠. 그러니까 얘 이래 되면 업이 1이네요. 그죠? 업이 1이죠. 그러면 요거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얘도 똑같이, 이것도 문제네요. 어차피 연산은 들어가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PT 연산자를 쓰면 보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이거 익스클루시브 OR 쓰시면 더 간단하게 되는데
반대로 하고 싶을 때 낫 쓰시는 것보다 사실 어차피 둘 다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둘 다 여기가 1이죠. 그럼 1을 이렇게 갖다 넣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익스클루시브가 같으면 0 다르면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값을 익스클루시브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이게 원래 그러니까 BT 연산자 쓰면 연산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것도 다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같으니까 다 0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끝에 부분만 다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게 0인데 얘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같지 않으니까 1이 될 거고요. 얘는 1이 있잖아요. 얘도 1이죠. 그럼 같으면 0 돼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 자체가 같으니까 얘는 0 처리 떨어질 거고요. 얘와 얘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 끝부분에 이제 비트가 같은 건 계속 0으로 유지가 되고요. 비트가 다른 놈만 1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맨 마지막 비트가 1이고 얘는 0이니까 얘가 1이기 때문에 1이 된 게 아니라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서로 다른 비트라서 1로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이즈 무빙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0 또는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이 비트 연산자 내에서 0이 될 겁니다. 해보면 알겠죠. 요게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을 그냥 아까 산술 연산 할 걸 그랬나요?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거 적어 놓고요.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대단한 지금 작업이 아니라서 굳이 자기 이해 안 되는데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아까 적어드리면 여기까지가 좋았을 것 같네요. WM 키다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죠? 키다운일 때 0이니까 1이 될 거고 0이면 1이 여기 들어오면 1이니까 0 될 거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일 때 1이고요. 업일 때 입니다. 분명한 건 이 코드가 훨씬 좋아요. 이 코드가 훨씬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의 특성을 잘 이해 못하거나 하시면 이렇게 쓰셔야 되죠. 나중에 훨씬 더 좋은데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못 쓴다.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뒤 보면 이제 연산에 대해서 설명 다 나오거든요. 그 비트 연산자 항목이랑 뭐죠? 시프트 연산자 쪽 그 두 개의 챕터 있거든요. 한 챕터로 되어 있구나. 거기 강의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잠시만요. 예, 10장에 나옵니다. 두이시 언어 입문 10장에 나오니까 10장 강좌 보시면 돼요. 보셔서 마스터 하셔서 이왕이면 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요건 나중에 제가 테스트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빙 그러니까 이 값이 키다운인지 키업인지도 비교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1이면 키다운이라는 거고요. 키업이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교를 근데 요 코드는 지금 이 코드는 어디 갔죠? 디렉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관은 없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디렉션도 사실 먼저 쓸까요? 디렉션을 업할 때는 디렉션 못 바꾸냐? 완전히 업에서도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디렉션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디렉션은 그냥 두셔도 양쪽에 다 적용돼도 사실 상관없는 값이고 더 정확하게 하면 업할 때도 디렉션 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업할 때도 디렉션을 체크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한데 이것도 만약에 구분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써도 되고 그럼 뭐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뭘 문제냐면 요거는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무빙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눌렀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무빙을 하겠냐는 거니까 1을 계속 세팅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맞네요. 이거 체크 아예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리셋 같은 거 할 때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애니메이션 없는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건 그때 할까요? 지금 예제서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변수값 하나 바뀌는 거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디렉션도 정해질 거고, 그죠? 키다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코드랑 비교하면 되겠죠? 이 코드를 쓰느냐, 이 코드를 쓰느냐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바꾸고, 예, 이렇게 하고 사실 조금 더 좋다면 요게 조금 더 좋겠죠? 요것도 제가 테스트 해야 되니까 요 코드로 남겨 놓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거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화살표 키 눌렀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기본, 그러니까 디렉션 값, 그러니까 방향성이랑 무빙을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니까 타이머가 필요하겠죠. 그 타이머 쪽 코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셋 타이머 하나 걸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황하지 마시고 카페에 오셨어요. 타이머 쓰는 예제 엄청 많습니다. 별거리기가 대표적인 타이머 쓰는 건데 나중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셋 타이머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타이머라고만 쓰셔도 검색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타이머 만드는 코드는 그러니까 셋 타이머라는 함수 찾으시면 되죠. 실습하셨으면 아시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로테이션 타이머가 아니라 우리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죠?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만들게요. 타이머 애니메이션 타이머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뭐 0.1초마다 호출되는 타이머 생성. 그죠? 애니메이션 타이머. 스펠 틀렸나요? 애니메이션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지 이 함수가 없어서 나오는 겁니다. 함수 넣어주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로테이트 타이머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타이머 쓰는 함수죠. 형식은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면 이제 본인이 직접 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름은 맞춰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타이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요게 구조적 EAD니까 지금 이제 AD를 안 쓰고 EAD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죠. 지금 이제 요게 타이머가 이제 0.1초마다 호출되었을 때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타이머 아이디는 1이고 그리고 이제 지우는 거는 그냥 이제 지우는 거 제가 바로 쓸게요. 지우는 거는 킬 타이머 하고 이제 내가 타이머 아이디가 1번이니까 1번 타이머를 지우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1번이라고 적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1번. 그렇죠? 요 번호로 이제 지워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하면 0.1초마다 계속 타이머가 이게 콜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조금은 하나 달아서 P앱에 이제 무빙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무빙 상태냐 움직이는 상태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움직이는 상태라면 지금 탱크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향이 있어야 되죠. 디렉션 방향이 이게 0이면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그 X 값이 P앱에 렉트죠. 렉트의 X 값에다가 빼기 있는 한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뺏겠습니다. 이러면 왼쪽이고 이건 아이고
왼쪽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else문 해서 요거 1. 제가 이거 조건문 제거하는 거는 따로 그 강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요 y는 이거는 위쪽, 그죠?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얘는 x를 플러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제 x축 증가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은 지금은 내 방향밖에 절대 안 나오니까 이거 굳이 3이라고 안 하고 그냥 else로 하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y가 플러스, 그러니까 아래쪽. 어차피 우리가 디렉션 자체를 네 가지 상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저기다 다시 else if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뀐 경우에만 화면을 클리어 해주는 코드가 들어야 되겠죠. 탱크가 잔상 남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냅두고 탱크 현재 위치도 여기 출력을 한번 안 했었네요. 탱크를 출력 자체를 안 했군요. 그래도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탱크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처음 이제 레프트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P앱의 디렉션 방향, 그죠? 현재 위치 방향을 가지고 이 값을 앰퍼센트 걸어서 P앱의 탱크 위치, 이렇게 하면 현재 탱크 위치에다가, 그죠? 이 방향으로 가진 이미지를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한 거고, 요게 실제로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탱크가 현재 위치, 그러면 이제 방향 이동성에 의해서 방향성 고려해 가지고 탱크 위치를 바꿀 테니까 바뀐 위치에다가 탱크를 출력해 달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 탱크 출력이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화면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show display dcp 이렇게 해서 현재 그려진 요거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cdi 플러스로 그려진 정보 화면 출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한번 빌드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드 됐고요. 실행하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탱크가 다 이렇게, 그죠? 지금 방향키가 좀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XY 맞는데 어디 갔지? 여기서 방향성을 잘못 잡아주고 있어요. 디렉션이 레프트 맞는데? 제가 아까 코드를 바꾸다가 이거 0도에서 90도로 바꿔놓고 복구를 안 했네요. 이거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잘못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0도 빼고 90도부터 시작해서 3개만 쓰게 하는 거 하면서 제가 이걸 바꿨었잖아요. 이거 바꿔놓고 제가 복구를 안 했었네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탱크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 한도 90도만큼 더 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제가 코드를 0도에서 90도에 바꿔놓고 다시 0도로 안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화면이 깨지긴 하지만 잘 움직이죠.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점검하면서 잠깐 보니까 요것도 잘못됐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요거 주석 처리니까 아니니까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요게 W8함이 아니라 이 무빙에서는 이 메시지가 이 지금 빼는 것 자체가 키다운이 W8함에 있는 게 아니라 A 메시지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도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밑에 있는 요 값이 잘못됐습니다. 요거를 혹시나 이제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39번 해도 되고 양쪽 다 됩니다.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에 다 해보니까 요게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자,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검은 잔상이 남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 거 지워 주셔야 되니까 여기 이제 클리어 DCP 써가지고요. 요걸 먼저 이제 새로운 거 그리기 전에, 탱크 새로 그리기 전에 이제 지정한 색깔로, 요 색깔로 이제 하면 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 움직이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원론대로 할 걸 하나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면 나중에 좀 더 응용할 때 좀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 예,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요거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 그죠? 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그 비트 연산자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게 독특한 연산자죠. 그래서 잘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뭐 그냥 덧셈도 하고 낫도 붙일 수 있고 막 하는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 써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괜히 그 덧셈 뺄셈 하는 거 하나 줄일 수 있잖아요. 뭐 그 비트 연산자끼리니까 그 비트 연산자 효율은 뭐냐 서로 상쇄된다고 보시고, 1 빼기 하나 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나 쓰는 거나 안 쓰는 것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장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구장을 공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막 이거 나 죽었다 깨어나도 BT 연산자고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 더 좋은 코드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러니까 요거 꼭 이해하셔서 쓸 수 있는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대충 다 된 것 같으니까, 네, 너무 길어졌네요. 전 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 또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이놈 때문에, 예, 이렇게 강의하다가 바꿔놓고 안 돌려놓고 생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는 요거 안 돌아갔길래 내가 이거 디렉션을 잘못했나? 뭐 근데 디렉션 틀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예, 여기에 제가 90이라고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여튼, 예, 이렇습니다. 간단한 코드고요. 여러분들이 실습 많이 하셔서 지금 이 정도는 그냥 안 보고, 그죠? 제 강의 안 듣고 안 보고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응용하기도 좋고 실전에도 활용하기 좋은 코드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탱크 갖고 막 한다고 해서 게임 같은 데나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라고 하죠. 제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예, 작업하는 경우에, 예, 이런 기술 다 쓰입니다. 이거 다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익혀서 쓸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